안녕하세요. 동인가족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박사님들. 자, 이번에 새로운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상당히 중요한 뉴스 같아서 제가 하나 뽑아왔습니다. 뭐냐면, 자, 이렇게 멋지게 신공항. 요즘 전국에요. 이렇게 곳곳에서 지금 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중 대표적인 이 새만금 신공항. 이제 올해 딱 첫 삽 뜨려고 했는데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안이 짓지 마. 건설하지 마세요. 제동을 걸어버린 거예요. 지금 국토부 전북, 이제 새만금이 전북에 있으니까 전라북도 정치권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주민들한테 지금 이거 신공항 지어서 새만금 발전을 시킬 거라고 막 지금 얘기를 다 해놨는데 삽 딱 뜨려고 하는지 못하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이런 거죠. 새만금 공사를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된다고 하면서 환경 파괴, 안전 위험, 경제성 없고 이런 걸 조목조목 이 판사가 다 하나하나 따져봅니다. 그러니까 보통 공항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예비 타당성 조사도 안 하고 그냥 밀어붙이거든요. 왜냐면 아시지 않습니까? 이 정치권들 뭐 가덕동 신공항부터 그랬고 보통 이제 공항 지으면 그 주변 사람들 좋아하니까 어쨌든 가까워지죠. 교통 편해지죠. 상권 생기죠. 뭐 이러다 보니까 좋아지니까 선거 앞두고 이제 막 공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밀어붙이는 거죠. 뭐 환경조사 제대로 안 하고 예비 타당성 돈 가성비가 나오는지 따져보지 않고. 근데 이제 전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굳이 이 좁은 땅에 공항이 이렇게 많아야 되느냐. 지금 있는 공항 좀 더 크게 짓거나, 예. 아니, 지금 있는 것도 지금 문제가 많은데, 뭐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고, 정치권은 지금 공항 계속 짓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근데 지금 요거 하나가 제동이 걸리면서, 그럼 나머지 공항은 괜찮은 거야? 지을 수 있는 거야? 지금 전국이 이제 초미의 긴장 상태에 빠져들고 있는 겁니다. 박사님 한번 판단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오늘 이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딱 들어보시고, 그렇더라도 우리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공항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야, 이거 법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신중하게 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테니까요. 박사님들,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실까요? 동투더 뉴스. 이 새만금 사업은요, 세계 최대 규모의 간척지 사업입니다. 전북, 전라북도, 군산, 김제, 부안 앞바다를 막아서 무려 409제곱킬로미터의 매립지와 담수를 조성하는 4단계 발전 계획이 있는데 이미 1단계는 끝났어요. 상당히 지금 매립이 진행이 됐고, 뭐 새만금 잼버리도 했었잖아요.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나중에 바뀔 곳인데, 보면 여기에 녹색으로 착 돼 있는 것이 다 이제 매립해가지고 이제 매립지와 담소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1단계 끝났고 지금 2단계를 하고 있는데, 2단계의 핵심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새만금 신공항입니다. 지금 이 새만금 사업은요, 무려 사업비가 22조 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죠. 네. 자, 이 새만금 이 지역을 5개의 권역으로 나눠요. 1, 2, 3, 4, 5. 그 중에서 이 1권역, 여기 보면 요만큼 이제 새만금 신공항이라 써 있는 게 보이는데, 예, 여기 1권역에 새만금 국제공항, 여기를 짓게 됩니다. 예, 옆에 이제 군산공항이 있는데 새만금 국제공항 이제 크게 짓게 되는 거죠. 요거 이제 매립지가 2050년에 개발이 완료가 되게 돼 있는데, 지금 2단계라 그랬잖아요. 4단계까지 있는데 2단계의 핵심이 이번에 지금 이 새만금 국제공항을 만드는 거예요. 총 사업비가 지금은 줄었지만 어쨌든 처음 발표할 때는 8,077억 원. 자, 그래서 이제 김우겸 새만금 개발청장이 임명이 돼서 이걸 지금 추진을 하고 있죠. 자, 봅시다. 새만금 신공항은 어떤 사업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느냐 보시면, 이미 요거는 끝났어요. 그게 뭐냐면 계획 타당성 평가와, 이게 이제 사전 타당성, 이게 이제 사업 타당하냐, 그 다음에 부지가 어디다가 공항을 짓는 게 제일 좋냐 해서 여러 부지 중에 이제 이 전략 환경 영향 평가까지 거쳐서 지금 이 1권역에 있는 이 지역에 새만금 신공항을 짓기로 확정을 지은 겁니다. 확정을 지은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올해 첫 삽 뜨려고 했다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발표를 합니다. 고가의 발표가 된 거예요. 그 계획에 따라서 8,077억 원. 그 다음에 그 계획에 따르면 여기 이제 매립해서 여기 하면 여기 서해니까 가까우니까 중국 관광객들, 그 다음에 일본, 동남아,
이쪽 관광객들이 많이 올 거고, 그래서 뭐 2050년까지 뭐 100만 명 이렇게 연간 올 거다. 그리고 화물 같은 이제 산업 같은 것도 여기서 많이 운송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다 기본계획 수립고시에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야 돼요. 왜냐면 국가 비용으로 500억 이상 들어가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에서 통과를 해야만 그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이거 면제되죠. 2019년에 면제 특별법을 통과시킵니다. 신공항 중에 예비 타당성 조사 잘 안 합니다. 물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잘 안 해요. 왜냐면 그 지역 국회의원들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예비 타당성 면제시키는 법안을 그냥 통과시켜 버리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것도 예비 타당성 조사는 안 해요. 그리고 요까지 지금 발표가 된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발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 뒤 상황이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기본계획을 발표한 지 3개월이 지나서 그 공항 주변에 사는 주민들 중심으로 시민단체와 함께해서 이 건설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겁니다. 새만금 공항이 들어설 경우 새와 비행기 충돌 가능성이 높고 생태계도 파괴될 것이다. 국토부는요, 무슨 소리, 타당성 평가, 전략 환경 영향 평가 거쳐서 다 문제 없는 걸로 조사가 됐어요? 라고 이제 맞붙는 거거든요. 그런데 법원이 소송을 건 이쪽 손을 들어준 겁니다. Don't to the news. 새만금 신공항을 법원은 왜 건설을 취소하라고 했을까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위험하다는 겁니다. 위험해. 조류 충돌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번 법원 판결문을 보면 여러 차례 이 사례 이야기가 언급이 나옵니다. 제주항공 작년 12월에 우리 국민 179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제주항공 참사 얘기래요. 이게 무안국제공항에서 벌어진 참사였죠. 이때 제주항공 참사의 원인도 지금 새떼와 조류 충돌로 추정이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무안공항보다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조류 충돌 내용이. 자, 요거 좀 살펴볼게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송을 걸었어요. 그죠? 소송을 걸자 국토부에서 우리 이미 다 평가했습니다. 문제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요 내용을 살펴보는 겁니다. 법원이. 봤더니 아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전 계획 타당성 평가 때는 봤더니 조류 충돌 위험을 아예 평가를 안 했더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당시 타당성 평가 항목이 없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때, 이거 이제 환경부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요거는 했어요. 언급을 했는데, 요때 당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세 군데 다른 후보군과 이 새만금 지금 부지까지 네 곳에서 지금 이번 부지가 선정이 되거든요. 그때 봤더니 그 내용이, 이번 평가 이 조류 충돌 관련된 내용이 그 입지 선정하는데 반영이 제대로 안 돼 있더라는 거예요. 자, 당시에 이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내용을 보면 국토부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조류 충돌 위험과 관련해서 언급이 있어요. 위험성이 있어요.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큰 문제 없다는 게 결론이에요. 먹이를 공급하는 그 원을 차단하고 지속적으로 조류가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모니터링하면서 충분히 저감 위험을 줄일 수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험성을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두 가지 모델, 첫 번째 모델로는 평가를 딱 해봤더니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민물 가마오지를 비롯한 6개의 조류는 위험하다. 그래서 지금 바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이 운영 모델이 있고, 두 번째, 여기에 따르면 늘어나요. 꿩을 포함해서 9가지 조류가 고위험이라는 거고, 이 흰뺨 검둥오리 같은 경우는 야, 이거 상당히 이건 충돌 우려가 있다라고 우려를 합니다. 이 모델에 따르면. 자, 그럼 이 두 번째 모델에 따르면 왜 이 법원이 우려를 하냐면, 다른 공항과 비교를 해봐요. 이 모델에 따라서. 그랬더니 연간 조류와 충돌할 횟수를 봤더니 연간이에요. 1년에 인천공항이 2.9회, 군산공항은 0.04회, 지금 사고가 났던 무안국제공항은 0.07회예요. 그런데 이번 새만금 신공항은 약 45.9회, 45회. 따져보면 무안국제공항의 637배나 조류 충돌 횟수 위험이 높다고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조류 충돌 횟수 예상되는 게 낮아도 사고가 나는데 그보다 이렇게 높은데 이거 괜찮겠냐라는 거고,
자, 충돌이라는 거는 이제 충돌이라는 건 충돌한다고 다 사고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진짜 사고가 날 만큼 충돌해서 치명적으로 기체 손실 사고가 날 그 간격도 이 모델에 가지면 그걸 따져보는 이제 그게 있나 봐요. 예. 아니, 왜냐면 전 세계 공항도 이거 다 조류 충돌 혹시 위험이 없나 한번 따져는 보겠죠. 그죠? 그 뭐 이렇게 공식이 있겠죠. 그 공식에 넣어봤더니 원주 공항은 13만 4,436년 만에 큰 사고가 나요. 인천공항은 295년 사이로 큰 사고가 날 수 있다고 예상이 되는데, 새만금 신공항은 빠르면 19년 만에 치명적인 기체 손실 사고. 무슨 얘기냐면 또 이런 대형 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을 우려가 있는데, 그 19년마다, 물론 길게는 84년이지만 빠르면 19년마다 돌아올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훨씬 다른 공항보다 지금 위험하다는 결론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지금 법원에서는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의심을 해요. 왜냐면 이렇게 뭐 위험하잖아요. 여기 보면 이 새만금 신공항 요거 나온 이 부지로 나온 걸로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국토부가 어떤 걸로 제출을 하냐면, 위험도가 높게 나오니까 자, 비슷한 항로로 그냥 계산하겠다면서 군산공항이나 무안국제공항 걸로 제출을 합니다. 이 새만금 신공항으로 제출 안 하고. 판결문에 그렇게 써 있어요. 예. 군산공항은 치명적인 기체 손실 사고 간격이 18,222년이고 무안국제공항은 12,221년이에요. 아까 새만금 신공항 얼마였다고요? 19년.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유리한 걸로 그냥 내요. 이걸로 내요. 낼 때. 판결문에 적혀있기 때문에 제가 100% 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판결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거짓말하지 않으면 이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근거로는 영국처럼 우리나라는 기체가 완파된 큰 사고는 없었다면서 새만금 신공항 대신에 요 모델로 제출하고,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보면 첫 보고서는 새만금 신공항 반경 13km에 159종을 대상으로 한 걸 냈다가 보완할 때는 반경을 줄여서 5km로 평가해서 109종 대상만으로 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위험을 축소시킨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살펴봐요. 좋아, 그러면 충돌 가능성은 있다고 해도 만약에 보완장치가 있다면, 이게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저감 대책인데, 뭐냐면 위험이 있어요. 위험이 있어도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만 있다면 괜찮겠죠. 그죠? 충돌 위험이 있어도 그 충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근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네. 국토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저희 낼 거예요. 언제? 이 환경영향평가. 요까지는 지금, 요건 아직 안 냈잖아요. 요때 낼 거예요. 뭘 낼 거냐면 조류 이동성을 조사해가지고 그거 평가해서 낼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이거 갖고는 이런 큰 충돌 위험을 막아낼 수 없다고 봅니다. 판사는. 왜냐하면 조류 이동성으로 조사해서 뭘 하겠다고 하냐면 항로를 좀 바꾸거나 아니면 운항 시간을 바꾸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꾸겠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조류가 여기로 이동해요. 여기로 이동할 때는 비행기는 여기로 안 가고 여기로 좀 이동을 튼다거나, 조류가 이제 낮에 많이 날아다니면 이제 그 시간을 피해서 비행을 많이 배치한다거나, 요 정도로 이제 조사를 해서 이제 반영을 하겠다는 건데, 요 정도 갖고는 이런 충돌 위험을 막아낼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자, 법원 판결에서 핵심은 이겁니다. 자, 두 번째와 이유와 이어지는 건데, 봤더니 조류 충돌을 하거나 생태계를 파악하거나 둘 중 하나는 피하기 어렵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류 충돌을 막으려면 그 여기 오는 새를 쫓아내고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그죠? 아니면 여기 오는 곳을 못 오게 막아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많이 사는 법종 조류종, 보호해야 될 그 종들은 다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생태계가 파괴가 불가피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뭐냐면 자, 이런 거예요. 자, 여기 1권역에 이제 공항이 세워집니다. 근데 봤더니 1권역 내에 이 공항에서 불과 8km 떨어진 곳에 새들의 낙원이라는 거를 만들 계획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까이에 새들이 여기 있겠죠. 그죠? 자, 두 번째, 서천 갯벌이
여기서 아까 이게 8km 차이라고 했죠. 여기가 또 공항하고 7km 차이예요. 근데 거기에 서천갯벌이 습지 보호 지역의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입니다. 예. 지금 여기 새 엄청 날아와요. 자, 그 다음에 봤더니 또 공항에 9km 떨어진 곳에 야생 생물 보호 구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주변에 조류가 충돌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죠, 그죠? 자, 요걸 어떻게 할 거냐, 요걸 어떻게 할 거냐 하면서 그럼 조류 충돌 방지책을 내놓습니다. 예, 국토부가. 그럼 뭐라고 방지책을 내놓냐면 조류들을 취식, 먹는 거와 휴식지를 축소시키겠다고 해요. 못 오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류 충돌 방지책이 조류가 먹고 머물 곳, 휴식할 곳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축소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공항을 짓고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면 소음 발생하죠. 진동 발생하죠. 또 조명, 밤에 조명 확 켜죠. 또 비산먼지 나오죠. 그러니까 조류가 알아서 나갈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 공항 만들면 원래 여기가 이제 철새가 늘 날아오던 곳이에요. 근데 이제 공항 생기고 뭔가 하면 그 지역이 못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스트레스 받거나 뭘 해서 번식을 제대로 못 해요. 그럼 개체수가 감소할 거라고 방지책을 냅니다. 자, 이게 뭐예요? 이 생태계 파괴인 거죠. 이렇게 되니까. 지금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이 주변에 진짜 이 법정 보호종들이 엄청 많거든요. 뭐 판결문을 보면 그 새 종류가 쫙 적혀 있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할 뿐이지. 아까 뭐 민물 가마우지부터 아까 흰뺨 검둥오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새 쫙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냐면, 그래서요, 저희가요, 3권역에 새로운 생태용지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우리가 다 파괴하는 게 아니고, 이걸 다 파괴하는 게 아니고, 그 새로운 곳을 만들 거라고요. 그럼 글로 이 새들이, 여기 1권역, 여기 주변에 있던 새들이 일로 3권역으로 다 날아올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새들, 다 거기 조류에 적혀 있던 새들이에요. 이 새들이 3권역으로 날아오면 보세요. 여기는 조류 충돌 없고, 여기 새로운 곳에 생태계들이 딱 조성되니까 파괴도 아니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법원이 봤더니 일로 온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새를. 여기가 이 공항 사업 부지랑 13km가 떨어져 있대요. 여기 3권역이 13km. 그 13km 떨어진 곳으로 얘네들이, 여기 있던 애들이 다 일로 오겠냐? 이 의문이라는 거예요. 오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랬더니 국토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걱정 마십시오. 포획해서 데려갈 겁니다. 포획. 뭐예요? 여기서 잡아서 포획해서 일로 옮기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법원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포획 자체가 불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법정 조류종. 그러니까 법으로 보호해야 될 종류이기 때문에 포획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럼 너네는 불법을 저질러서 일로 옮기겠다는 거냐? 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거죠. 여기 충돌을 막기 위해서 다른 데 옮기려고 보니까 멀어서 안 가요. 그죠? 그렇다고 억지로 옮겨갈 수도 없고, 그러면 여기를 생태계를 파괴할 수밖에 없고, 조류 충돌을 막기 위해서. 이 딜레마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그런 조류 충돌의 위험하면 그 사고가 나니까, 그죠? 그것도 생태계 파괴. 이걸 감수하고 그럼 꼭 지을 만큼 필요하냐? 가성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2019년 자료에 따르면 들어가는 비용은 6,535억 원인데 그 비용을 들여서 벌 수 있는 편익은 3,129억 원. 흔히 이제 BC라 그러는데 이게 1이 넘어야 이제 지을 만한 경제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0.479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 예비 타당성도 면제시켜 놨죠. 이게 경제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예비 타당성. 원래 500억 이상 들면 해야 된다, 안 하죠. 보니까 옆에 군산공항 바로 옆에 있는데 여기는 이미 적자예요. 네. 이런 거 다 따져봤을 때 새만금 공항 건설은 기본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하면서 건설 취소 결정을 낸 겁니다. Don't the news. 자, 이번 판결로 전북 지역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전북 도지사 그리고 이제 전북 국회의원이 7명인데 7명 모두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새만금 신공항 총력 대응해서 지키겠습니다. 당연히 항소할 거고, 뭐 이번에 1심 판결이니까 끝이 아니에요. 그죠? 항소하고 또 대법원 판결까지 남아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당장 삽을 뜰 수는 없죠. 법원이 건설 취소했는데 삽을 뜰 수는 없지만
계획은 차근차근 일단 진행을 하겠다라고 지금 전북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상황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공항은 괜찮을까라는 이제 관심들이 생기는 거예요. 요거 어디냐면 여기 붙일까요? 바로 가덕도 신공항. 이 가덕도 신공항 조감도입니다. 예. 여기도 비슷해요. 지금 상황이 뭐냐면 박근혜 정부 때 원래 그냥 새로 안 짓고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걸로 하려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재검토 뒤집죠. 그리고는 가덕도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킵니다. 이게 언제냐면 2021년 2월인데 국회 통과하고 2개월 만에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어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 사건으로 이제 그만두면서 그때 여야가 합심해서 부산 표 얻으려고 일단 가덕도 신공항으로 틀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박형주 시장이 당선됐던 그 보궐선거 직전에 국회를 통과시키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여야 모두 밀어붙입니다. 지금 가덕도 신공항은 이견이 없어요. 여야 모두. 왜냐면 부산이 워낙 중요한 표심이기 때문에. 아까 그 새만금 신공항도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이 되어 있고 가덕도 신공항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29년 조기 개항을 하는 기본 계획을 이미 고시를 발표를 해놨죠. 사실 재작년인가요? 이제 그 부산 엑스포 추진할 때 막 윤석열 정부가 이 드라이브를 걸었었습니다. 근데 똑같아요, 이것도. 가덕도 특별법에 따르면 이때 통과됐잖아요. 예비 타당성 조사 안 해요. 했다가 괜히 돈 안 된다고 하면 멈추니까. 그 다음에 사업비 약 13조 5천억을 국비로 지원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논란이 있었죠. 왜냐하면 국토부에서 처음엔 건설이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안전성, 시공성, 운영성, 환경성, 경제성, 접근성, 항공수에 다 따져보니까 여기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데 일로 밀어붙이죠. 나중에 평가가 좀 바뀌죠. 여기는 왜 논란이 되냐면 부산 여기 가덕도 이게 남쪽이니까 태풍이 많이 오잖아요. 태풍이 많이 오면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그럼 위험하죠. 그죠? 그래서 많이 논란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똑같이 여기도 주변에 있는 시민단체나 주민들이 지금 취소 소송을 내놨어요. 가덕도 신공항도 조류 충돌의 위험, 태풍과 안개로 인한 항공 안전의 위협, 활주로 불균등한 땅꺼짐으로 인한 심대한 위험을 안고 있다고 아직은 결과는 안 내왔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요건 또 어디냐면 이 공항은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입니다. 여기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특별법이 통과가 됐어요.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하고 국비를 상당히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이미 통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사님도 쭉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사실은 주민들 입장에서 공항이 있으면 좋죠. 또 실제로 공항이 생기면 역으로 생각하면 많이 발전해 있는데 공항 세우는 게 아니라 공항을 세우면 많은 사람들이 오기 편하니까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는 논리.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경제성과 지금 당장성만으로 이걸 평가하면 안 된다라는 논리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 균형 발전 차원에서 맨날 그럼 인천공항 다 올라와서 해외 많이 나가라는 거냐. 각 지역에 그래도 공항이 있어야 그 공항에 거점으로 해서 발전할 게 아니냐. 이 논리고 있는 거고. 반대로 그렇더라도 이렇게 위험하고 생태계도 파괴되고 또 경제성도 없는데 가성비도 떨어지는데 우리나라 공항 15개 있는데 대부분 적자입니다. 거의 적자예요. 적자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가성비가 안 맞는다는 거죠.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그만큼 적다는 거예요. 지방에. 근데 또 지을 거냐? 그럼 또 적자인데 꼭 이렇게 가야 되느냐? 오히려 통폐 앞에서 공항을 더 좀 잘 짓고 크게 지어서 대신 좀 멀리서라도 쉽게 올 수 있게 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니냐? 여러 대안들이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판결이 더 의미가 있는 건 어쨌건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처음으로 제동을 건 겁니다. 따져보니까 안 짓는 게 맞다. 안전도 위험하고 생태계도 파괴되고 경제성도 없다. 어떻게 보면 다른 공항도 자유로울 수 있는 공항은 없거든요. 그럼 다른 공항이 이렇게 지금 이미 전국에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만 10개 정도의 공항을 지금 추진하거나 이미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다 반대하는 또 세력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뭐 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들도. 그러면 이들이 소송됐을 때 만약에 이번 그 판결 기준으로 한다면 또 다른 공항도 제동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이 주목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판결의 2심 또 다른 공항들의 재판에서는 다른 판결이 나올지도 한번 잘 지켜보시면
또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퀴즈 나갑니다. 법원이 새만금 신공항 건설에 대해 취소 판결을 한 이유가 아닌 것은 1번 생태계 파괴, 2번 조류 충돌 위험, 3번 경제성 부족, 4번 태풍과 안개 위험. 자, 문제 잘 읽어보셔야죠, 박사님. 새만금 신공항 건설에 해당하는 게 아닌 겁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5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에 주말 오후 3시엔 동인간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박사님들 305회 퀴즈 정답 나갑니다. 네, 대법원이 재판 중계를 반대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두구두구두구. 자, 2번 대법관 증언은 다른 카테고리였죠. 예,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두 가지 내용을 다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자, 정답자 나갑니다. 자, 이번에는 진짜 이 박사님들의 수준이 점점 올라간다는 걸 제가 여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정답자님은 호두님인데요. 대법관 증언은 성급한 것 같아요. 어려운 내용도 쉽게 설명해주는 뉴스터디 너무 재밌네요. 다음 시간에 특검 진행 내용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검 진행 내용 제가 정리해서 조만간 알려드리겠습니다. 꼭요, 호두님. 두 번째 호프님이고요. 주말에도 열심히 정치 뉴스 준비하셨네요. 가을 문턱에 주말이라 다들 놀러 가느라 여기저기 사람들이 붐비던데 주말에 쉬지도 못하시고 바쁘시네요. 과도한 업무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건강하시길 바래요. 아유, 저희 건강까지 신경 써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가을 문턱에 주말에 놀러 다니셔야죠. 놀러 가야죠. 예, 이 가을, 아유, 저 요즘 산책 나가면 아우 이 좋은 이제 날씨, 바람, 느낌, 그다음에 하늘, 곧 올해 얼마 못 가고 또 추워질 텐데 하는 생각이 벌써부터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던데, 자, 여러분들 마음껏 지금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정답자님 갱갱님 맞추셨고요.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하트. 네 번째 가야 가나다님, 으악 퀴즈 왜 어렵죠? 2번인가 유유유 맞추셨습니다. 2번 맞추셨어요. 아, 잘 맞추셨습니다. 가야님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정답자님은 케이시리님. 맞아요. 대법관 증언은 다른 주제로 다루셨고요. 아, 퀴즈를 대법관 증언을 반대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으로 내면 어땠을까라는 얘기도 주셨는데, 야, 이것도 되고 사실 그 문제도 됐었죠. 예, 이제 퀴즈 문제까지 조언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무덥던 여름도 가고 가을이 오고 있는 것처럼 이 지긋지긋한 사법부 장학시도 언젠가는 끝나겠죠. 아, 이 지금 여건이 추진하고 있는 이 사법부 관련 것들을 장학시도로 보시고 별로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무덥던 여름도 가고 가을이 오고 있는 것처럼. 예, 뭔가 되게 시적인 표현 같은데요. 예, 이제 정말 무더위가 가고 가을이 오니까 뭔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나라도 그렇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실 때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예, 축하드리고요. 정답자님은요, 채널A 뉴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게시물 클릭하시면 받는 방법 나와 있거든요. 꼭 선물 받아가셔서 이제는 조금 시원한 거 말고 따뜻한 거 한번 마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전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